민주당이 주요 당직을 큰 폭으로 물갈이하면서 지방선거를 위한 첫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네, 과연 이게 어떻게 또 먹힐 수 있을까요?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요. 안철수 신당으로의 인력 유출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또 다른 위기에 놓인 게 민주당 지금 입장입니다. 정가 분석,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 연구위원과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집중 그러는데 침이 나. 발음 자체가 집중하면 침이 튀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자, 민주당 당직 개편 오늘 대거됐네요. 농내 의원이 사무총장 사무총장이면 이제 인사권은 그 돈과 인사를 주는 것이 사무총장. 그러니까요. 돈과 인사라는 게 이제 공천와도 직접적으로 그렇죠. 관련되죠. 막강 파워를. 오늘 저 두 가지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첫 번째는 오늘 마침 보면 안철수 의원 쪽에서 새정추죠. 새정추에서 오늘 보면 저 새로운 몇 월 명 네. 뭐 발표하겠다 이미 좀 예고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고가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같은 시간대 민주당이 당직 개편에. 민주당에서 먼저 낚아채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으로도 조금 더 빨리 했습니까? 거의 10시 비슷한 시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야. 그걸 보면서 제가 혼자 깔깔 웃었던 게 뭐냐니까. 네. 왜 웃었습니까? 재작년부터 보면 안철수 당시 교수가 네. 민주당에서 무슨 일만 하면 그 다음날 와서 김을 뺐어요. 민주당이. 아니죠. 근데 안철수 쪽에서. 안철수 쪽에서 민주당에서 뭐만 하면 그날 뭐 발표해가지고 민주당. 기억나시죠? 네. 민주당 계속 그랬죠. 늘 김이 빠졌는데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드디어 김이 빠졌죠. 복수를 당했죠. 이 복수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라이브랭은 언젠가 잘못 보냈던 시간의 보복이다. 마치 2년 전에 부메랑이 되어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 야심차게 네, 8명 새정친 추진위원 8명 발표하는데 같은 동시간대 민주당에서 발표해서 김이 확 빠져버렸어요. 네, 그것도 대거 개편이었죠. 대거 개편이죠. 근데 두 번째 놀랐던 것은 마침 김한길 대표가 그저께 대표 연설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비상체제로 당을 운영하겠다. 6.4 지방선거에 당의 운명을 걸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보니까 이거는 친정체제 구축이다. 전진 배치다. 왜냐하니까 얼마 전까지 바로 어제까지 본인의 대표 비서실장 하던 노웅래 의원을 갖다가 이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의 돈과 인사와 공천을 갖다가 다 장악하는 사무총장에 앉힌 거예요. 네. 두 분이 친하죠. 누가요? 노웅래 의원하고 김한길 대표. 친하죠. 그리고 네. 노웅래는 아시겠습니다만 13대 때 국회 부의장 하시던 노승한 전 국회 부의장의 장남입니다. 네. 마포구청장도 오래 하셨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연부 역강한 굉장히 벌고 MBC 기자 출신. MBC 기자 출신이죠. 두 번째 놀랐던 것은 이른바 민주당이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당이다. 네. 하는 부분을 각인시킨 거예요. 이번에 친노 세력들이 싹 빠졌죠.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정균환 의원. 네. 정균환 의원이 누굽니까? 옛날 DJ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사무총장을 하죠. 사무총장을 하시고 원내대표도 했어요. 근데 원내 총무라 그래요. 원내 총무도 두 번이나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 사실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가 있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연청이 있습니다. 전국 청년 연합 청년회 전국 연합 청년 됐어요. 이따구로 그냥 해요. 연청. 근데 이제 김홍일 연청이라고 하잖아요. 연청이라고 그러죠. 김홍일 의원 장남이죠. 김홍일 의원이 처음 열었던 것이 연청인데 정균환 의원이 연청 회장도 했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십니까? 아니시죠. 지금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전북 분인데 사실은 조금 보면은 그때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쪼개질 때 2004년에 그때 열린우리당이 가지 않겠다. 그래서 민주당에 남았던 분이에요. 네. 민주당에 남아서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잇겠다 해갖고 나왔다. 근데 그때는 졌죠. 그때는 열린우리당한테 져서 사실상 4선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다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진 배치했고 그다음에 여타 오늘 7분 당직 개편하는 가운데 호남세의 약진이 눈에 두드러져요. 친노 쪽은 없습니까? 안 보이던데요? 안 보였죠. 네, 그 다음에 정균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4선 의원 하셨고, 이제 72세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취약한 이른바 조금 어르신 계층에도 좀 신경을 쓰겠다. 그러니까 친정체제 구축, 이른바 전통적 호남세의 복귀, 거기다 노년층, 중장년층에 대한 배려, 이와 같은 삼박자를 갖춘 그런 어떤 인선이었죠.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지난해 5.4 전당대회 때 대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 조금 더, 만약 6.4 지방선거 성적이 안 좋으면 사실 물러나야 돼요. 원래 당 대표 임기는 2년입니다만은. 물러나야죠. 근데 원래 중간평가에 선거 있으면은 그렇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6.4 지방선거를 돌파하는 순간 김한길 대표는 임기도 물론 보장될 뿐더러. 네. 아니 근데 승리를 어떻게 기준할 거면 어차피 경상도 쪽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기 힘들 거고 호남 쪽 다 이기고 서울 수도권 이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승리가 되는 거죠. 승리는 우선 현재 예를 들어 2010년 구도 아니에요 지금 지방선거가. 네.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그럼 저 경상도 5개는 새누리당. 어쩔 수 없고, 네. 그렇다면 이제 호남 3지역, 충청도 4지역 중에 2지역이 지금 민주당 몫입니다. 네. 충남 안희정, 지키고. 충북 이시종 네. 지키고. 그다음에 서울 지키고 세 군데죠. 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 경기는 어차피 지금 김문수 네. 새누리당이니까 인천 송영길, 서울 박원순 2개 지키고. 정확히 사실 2010년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은 그 당시 오세훈 네, 시장이 됐으니까 여기 뭐 서울은 일단 뭐 비긴다고 치더라도 네. 강원도 최문순 네. 이거 거기도 이겼죠, 민주당. 그러면 이건 승리죠 뭐. 네. 지금 현재 거를 지키면 승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2010년에 사실 민주당이 대승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중간 평가됐다고 그랬거든요. 지방선거는 연속 5연패입니다, 새누리당.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 사실 성적은 딱 이거예요. 호남 3지역 지키고 네. 서울 지키면 돼요. 네. 인천은 인천 경기는 뭐 차치하더라도 네. 서울 지킨다. 박원순을 갖다 지키면은 박원순의 서울 물론 근데- 박원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네. 왜- 박원순 씨가 지금 박원순 시장이 예. 지금 민주당을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설들이 나돌고 있어요. 저는 건 설이라고 봐요. 왜냐니까 그런 얘기 민주당 탈당할 수가 없습니까? 안철수 씨하고 굉장히 친한데 안철수 의원하고 친한데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안철수 의원의 지원에 힘입어서 사실은 재작년 그렇죠. 재작년이잖아. 이제 2011 재재작년이군요. 그때 10월 26일 제 보궐선거 그렇게 때 됐습니까? 그렇죠. 재재작년이네요. 재재작년 보궐선거 때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때 그 이후에 민주당 입당을 했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이 당초 무소속으로 됐고 박영선 후보하고 경선에서 박영선 의원하고 경선에서 단일 후보로 나가서 무소속으로 됐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 들어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최근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박원순 시장이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안 의원을 뵌 지가 좀 오래됐고 안 그래도 한번 뵐라 그럽니다. 굉장히 뭐랄까 자세를 낮추는. 네. 아무래도 좀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박원순 시장 내심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후보를 안 내줬으면 고맙겠죠.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윤여준 장관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버릴걸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당연히 안 내주면 최고죠. 최고죠.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자세를 잔뜩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한테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다 자기보다 좀 어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요즘 뵙지 못했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정진 부장 말씀하셨던 이게 또 뭐 박원순 시장이 좀 민주당이 좀 흔들흔들하니까 안철수 신당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또 보면은 그럼 민주당에서 새로 내겠죠. 저는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그와 같은 선택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한 거고 끝이다. 정치 생명 끝이다 이런 얘기로. 우리 저 박정진 앵커 참 장점이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얘기하면 딱 내심을 짚어주세요. 네. 다시 끝이죠. 민주당 탈당하면 정치 정치적으로 생명은 끝이죠. 끝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안철수입니다. 후보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쯤 되면은 그럼 민주당 무조건 후보 내죠. 문제 내면 무조건 새누리당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박원순 현 시장이 안철수 신당의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서울에 지금 천만 서울에는 그래도 전통적 민주당 지지 계층이 있습니다. 지지층. 그 층에서 박원순 만약 탈당 안 나면은 박원순 시장을 배신자로 볼 텐데 그걸 놔두겠어요? 30% 이상 되죠.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나와서 안철수 신당을 넘어 3등할 수 있어요. 네.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이번에 김한길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끝이다. 그렇죠. 김한길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이른바 야권의 재구성,
야권의 재구성, 그저께. 재구성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되겠다. 되겠다, 이제 그 얘기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만약 박원순 시장이 그런 식의, 근데 제가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이 그럴 일은 없어요. 네, 박원순 시장이 그럴 리가 없다. 예. 그럼 이제 안철수 신당이 그러면은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그죠? 안철수 신당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당연히 박경진 의원 말씀대로, 만약에 안철수 신당에서, 명색이 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내면 게 당입니까? 그것도 윤여준 의장도 그 얘기 했어요. 여기 나와서 얘기했고. 이 자리에서 당도 아닙니다. 예, 그 자리에 하죠. 그러게 맞아요. 만약에 당연히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당연히 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저 김한길 대표가 그 야권의 재구성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선의의 경쟁하고 지금 경쟁적 동지 관계고 하지만은 어부지리를 줄 수 없지는 않느냐.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 조선 안 되지 않느냐. 네. 그 새누리당 어부지리. 그러니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당에서 둘이 싸워서 그냥 새누리당이 그냥 골로 그냥 먹는 거죠. 그죠? 살짝 먹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보면 홍합하고 뭡니까? 황새가 딱 이제 물고 원래- 있으니까 어부가 둘 다 싹 들고 가죠. 그게 이제 방휼 지정의 어부지리란 말인데요. 네. 방휼이라는 게 뭐예요? 방휼은 황새하고 다음에 방이라는 게 이제 조개입니다. 네. 조개가 서로 물고 놔주지 않으니까 지나가던 어부가 날로 방새도 조개를- 먹고 네. 그야말로 조개도 건졌다. 조개도 그게 건졌다. 어부지리거든요. 그 방휼 지정의 어부지리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좀 안 내줬으면 하고 내심 바라겠습니다만은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안 내는 순간 또 안철수가 끝이에요. 안철수 신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면 안철수가 끝이다. 안철수가 끝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서울에서 후보조차 못 내는 당이라면은 호남에서 왜 안철수 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높겠어요. 호남 민심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호남 민심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아니죠. 어제까지 민주당이 친노 중심의 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에서는 당연히 김대중 선생의 땀과 채취와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친노의 색깔이 너무 더 씌워져 있어서 이른바 뭔가 끈끈한 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민주당에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정당을 찾는 거예요. 그 대한정당을 찾고 있는데 그 대한정당에 마침 보니까 호남의 사위라고 나오는 안철수 또 국민적 지지도 높은 호남의 사위요? 아니 처가가 순천 아닙니까? 예. 아니, 김문수 지사도 처가가 순천인가 그래요, 여수인가. 맞아요. 예. 김문수 지사도 순천인가. 처가가 네. 그쪽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좀 안철수 얘기하잖아요. 네. 안철수 나오니까 호남에서는 안철수한테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라는 것이 단순히 국회의원 하라는 기대가 아니에요. 뭐냐니까 네가 우리 대신에 우리 양자로 와서 정권을 맡아다오라. 정권을 탈환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갖고 안철수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서울시장도 못 낸다. 그럼 안 되지. 그럼 그 순간 땡이죠. 자, 민주당 지금 충청북도 도의원인가요? 어떤 네, 분이 한 분이 지금 이제 한 분이 탈당을 지금 탈당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은데. 안신당으로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 나오느냐 마느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죠. 저는 아직까지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봅니다. 찻잔 속의 태풍.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분이 이제 도의원 한 분이 나와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충청도의 민심을 갖다 아직까지는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나비의 날개짓이 될지. 네.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네. 처음에 보면 살짝 한번 날개 한번 펄럭였는데 쭉 건너가니까 태풍으로 변하더라.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것을 두고 보는 과정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일을 꾸려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안철수 의원이 정말 보면 오늘도 사실 8분. 지금 박성수 의원이나 김성식 전 의원 다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죠? 아니, 박선수, 김성식, 지난해 대선 때 네, 도와줬던 또 조용경, 네. 또 포스코 이사 네. 출신의 조용경 아무도 지금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복귀 안 했죠, 다시. 무엇보다도 무슨 박경철. 그분도 참 시골에서. 아니, 다 까맣게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시골에서 박경철하고 법륜스님 두 분이 처음에 보면은 핵심인데. 핵심이죠. 그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바람 이러면 날개짓을 했고 불씨를 살렸고 그 안철수 바람이 그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김재동, 김여진 멘토들 네.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없네. 아무도 없죠. 야, 박경철 의사는 어디 가셨나? 그 안동 출신의 이른바 시골의사 네. 박경철 네, 주식 전문가입니다. 또 주식 전문가죠. 또 그다음에 법륜스님. 네. 그다음에 아까 박선숙 총괄 지휘했던 김성식. 박선숙
그다음에 저 부산에 같은 네. 부산 지역의 김성식. 아니죠. 김성식 아니, 의원은 관악인데 네. 지역구는 원래 고등학교 같다고요. 부산고등학교. 그렇지. 네. 그래서 경상도죠. 네. 아니 부산고등학교 선후배예요. 네, 알고 있다고요. 예. 제가 잘 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네. 저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충청도 한 도의원의 탈당이 네. 또 안철수 신당의 입당이 그야말로 나비 효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죠. 야, 그럼 이번 서울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결과가. 그게 지금 앞서 한번 말씀 예언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언을 하자면 글쎄 좀 새누리당에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럼 정몽준 의원하고 또 김항식 전 총리는 미국으로 가셨는데 이게 기간이 애매해요. 2달 전에 오기 때문에 경선을 안 하고 추대로 하면 되거든요. 또 추대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항식 전 총리가. 저는 어쩜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아 진짜예요? 진짜요. 만약 김항식 총리가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김항식 총리가 실제 보면 그걸 피하려고 그랬으면 오세훈 네. 전 시장 같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코이카로 해서 좀 페루 리마에 가 있잖아요. 그건 아예 10개월인가 1년 아니, 일정이죠. 그게 6월 지나서 와요. 네, 거기는 이제 안 나간다는 것을 딱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리마에 갈 때도 그 코이카에다가 리마에서는 6개월 동안 꼼짝달싹 리마 안에만 있기로 서약을 하고 왔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근데 김한희 총리는 4월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월이니까 2달 차인데. 오세훈 시장이 2006년에 오세훈 시장이 될 때 네. 당초 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맹형규 의원하고 그 당시에 네. 나중에 뭐 장관 하셨죠. 네. 맹형규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하고 서울시장 자리 놓고 대판 경선이 붙었어요. 네. 근데 마침 그때 민주당의 강금실 전 장관이 그 배수의 진을 쳤죠, 매영규 의원이 그때. 그렇죠. 근데 네. 보랏빛 막탁 불고 나왔을 때 바람 불러 이렇게 보랏빛 바람 불어서 그 나비 효과로 쫙 해서 밀고 가서 네. 자 강금실한테는 홍준표도 안 되고 맹영규도 안 된다 이러는데 선거 딱 한 달 아니 정확히 하면 26일인가 놔두고 오세훈 그 당시 보면 정수기 선전 네, 그 이름은 대지 말고. 그 정수기 선전이었죠. 정수기 선전하던 오세훈 전 의원. 네, 그게 또 문제가 됐죠, 정수기 선전이. 하얀 옷 입고. 네, 전혀 할 생각 없다가. 네. 할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아니, 하여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 그 바로 20 며칠이면 뒤집어요. 네. 더블 스코어로 이겼어요. 네. 오세훈 후보가 강금실 후보를 갖다 더블 스코어로 이겼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야기 포인트로 돌아와서 뭐냐니까 바로 김항식 총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 즈음에 괜히 있으면 이 사람 져서 입살에 오르잖아요. 네. 입살에 오르고 잘못하면 다칩니다. 네. 정치적으로 흠집 냅니다. 왜? 상대 진영에서 내가 안 되더라도 상대방을 참 깎아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한 2-3달 동안 피해 있겠다. 네. 그리고 4월 중하순쯤 들어와서 아직까지 여권에서 진영이 안 잡히면 앞서 우리 박 부장 말씀대로 쓱 네. 추대. 경선 통과하지 않고 추대로 갈 수 있다. 제 생각이 추대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좀 보면 우리 박 부장도 지금 김항식 총리 쪽에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저는 예언을 그러니까 내 느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4월 달에 가능성이 오면은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보는 거죠. 네. 4월 달에 들어오면 좀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거죠. 뭔가가 극적인 어떤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정몽준 의원이나 지금 보면 안 나오겠다는 이혜훈 의원 나오시겠죠. 이혜훈 전 의원은 좀 나오시게 되면 네. 출사표를 사실상 던진 네. 거고 뭐 정몽준 의원은 좀 안 하시겠다 그러고 오늘 뭐 저기 어디 뭐 같은 그 동작구 무슨 모임에서 어젠가 그랬어요. 박원순 시장하고 만났는데 정몽준 의원은 저보다 축구는 확실히 잘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축구만 잘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그래서 동작구 구에서 신년 하례시 가는데 네. 시장은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자격으로 왔는데 정몽준 의원은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니까 네, 와야죠. 와야죠.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정몽준 의원님은 참 축구 하나는 확실하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저보다 축구 하나는 잘한다. 예.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때 정몽준 의원이 실실 웃으면서 아니죠.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축구만 잘하겠습니다. 제가 축구 하나만 잘하겠습니까? 굉장한 느낌. 그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네. 뭐 제가 축구 하나만 잘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 제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좀 놓고 계신 네.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거 갖고 기자들이 정몽준 의원 출마 가능성 내비쳐
또 이렇게 썼어요. 아, 근데 출마 가능성이 내비치죠. 그 얘기 들으면 기자들이 잘 쓴 거죠, 기사. 잘 썼죠. 잘 쓰면 내가 조금만 잘하겠으면 마음 놓고 있지 마세요. 마음 놓고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나갈 수도 있다. 정몽- 마음 확 바뀌면. 그렇죠. 나 약 올리면 안 돼. 딱 이거지. 정몽준 의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면, 하면은, 꼭 굳이 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박원순 시장도 어차피 이번에, 뭐 자기 그 당내, 뭐 추미애라든가, 박영선이라든가, 뭐 신계륜이라든가 이런 좀 서울시장 눈독 들이고 있는 다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제치고 만약에 후보가 되고 가정하여 재선에 성공한다고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금 공언하는 대로 지난해 연말부터 공언하는 대로 2017년 지나가겠습니까? 그럼 우리 정치 20여 년 정치 25년 정치사에 대선에 당연히 후보로 또 나오시죠.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도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네. 굳이 갖다 이번에 서울시장 된다 그래서 만약 됐다 그래갖고 본인이 2017년 대선을 피할 이유는 없는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도 7선을 하셨지만 행정 경험이 없잖아요. 이거는 꽃놀이패죠. 바둑에서. 그렇죠. 꽃놀이패. 꽃놀이패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7선 의원이고 그다음 내후년 되면 8선에 도전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되면은 일반 행정 경험 쌓고 네. 서울시라는 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 스위스 이제 인도 가셨습니다만 스위스가 인구가 800만이에요. 네. 서울이 1100만입니다. 네. 스웨덴이 900만이에요. 서울이 1100만입니다. 서울 하나를 갖다 행정을 하면요. 그야말로 스웨덴 인구보다 더 많죠. 행정을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대권 수업으로선 서울시장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 조직을 보면요. 국가 조직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 갖다가 없죠. 두 개가 없죠. 경찰, 경찰도 사실 있죠. 검찰. 아니, 검찰은 없는데 휘하에 없는 게 군대가 없죠. 군대 없죠. 그다음에 이른바 외교부가 없죠. 외교 있어요. 외교부에서 한 명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흔히 얘기할 때 외교하고 국방 빼놓고 모든 거 네. 경제 모든 걸 다 섭렵하게 경찰이 돼요. 없어 경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좋은 그 대권 수업에는 그만큼 좋은 데가 없죠. 네. 근데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영어로 크레이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해석을 정신 나간 인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로버트 게이츠, 밥 게이츠라고도 네. 하죠. 밥 네. 게이츠가 어리를 크레이지한 것 같습니다. 어리를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잠깐 나온 거 보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 2007년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배웠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면은 이 아시아, 이 동양, 이 태평양 지역에 이 불안정 요인을 갖다가 제공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 그것이 미국과 일본이다. 네, 그때 황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황당했다 그러면서 그 밥 게이츠, 로버트 게이츠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a little crazy, 약간 좀 마시간, 약간 좀 정신이 나간. 네. 그래도 어찌됐든 크레이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 미국의 국무장관 하신 분이 우리 돌아가신 그것도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 원수에 대해서 리틀을 썼던 뭐를 썼던 간에 크레이지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죠. 부적절하죠. 네, 그리고 예의에 어긋나죠. 어긋나죠. 그건 있을 수가 있을 없는 수 거죠. 없죠. 네. 이번에 나는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그 동서화합, DJ 생각 차이도. 네, 경상북도 의원들, 그다음에 전남 의원들. 네. 참 이 모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진짜 정치인으로서 내가 박수 치겠습니다. 박수 쳐드리죠. 그 가능했던 게 박수 오랜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야권에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실세 중에 실세라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 네. 그 다음에 또 오랜 국회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오랜 그 도전 경험이 있는 이윤석. 오늘 마침 수석 대변인 네, 되셨죠? 수석 대변인 됐습니다. 이윤석 의원 두 분 있고 또 이쪽 이 경상도 경북 쪽에는 보니까 여권의 실세인 최경환 의원. 그 다음에 핵심이죠. 포항 출신의 국회 부의장하는 이병석 의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림이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죠. 여러분 작년에도 말이죠. 달빛 동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영화 이름 아닙니까? 아니에요. 달빛 사냥이었나? 아니요. 영화에는? 네. 대구가 우리말로 뭡니까? 대구가 우리나라 말로요. 달구벌. 광주는 빛고울. 그래서 달빛. 그래서 작년에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2013년에도 국회의원들이요? 국회의원들이 아니죠. 네. 그래도 국회의원 꼭.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잘했다니까요. 있다는 그러니까 실제 보면 벌써 2000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만은 동서교류협력재단이 발족을 했어요. 그리고
2004년부터 대구 흥사단, 또 광주 쪽에도 흥사단이 중심이 돼갖고 2004년부터 청소년 교류 캠프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달빛 동행, 달빛 동맹, 그래서 달구벌과 광주. 근데 이번에는 달구벌 광주를 넘어서 이제 전남과 경북이 어쨌든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김대중 대통령의 하이도 생각. 또 올 3월인가요? 4월인가에는 저 구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각. 서로 이제 교환 방문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자, 나는 이 지금 동서화 포럼이 나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비 효과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로. 그리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제발 경상도니 전라도니 막 몰펴 나오는 거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느 지역 가면은 1번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 막대기를 꼽아도 당선되고, 어느 지역 가면 2번만 받으면은 막대기를 꼽아도 당선되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그 유권자들에게 손해예요. 경쟁력 있고 훌륭한 국회의원들을 뽑아야지 막대기를 갖다 꼽아서 당선되는 그런 의원들을 뽑으면은 결국 자기 지역의 손해죠. 네, 아니 국가의 손해입니다. 국가의 손해고. 네, 새누리당 옛날 한나라당에서 훌륭한 사람도 전라도에 많이 나왔다가 다 낙마한 사람도 있었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있었고 경상도에서 민주당으로 나와서 좀 다 낙마한 사람도 있었고. 사실은 안타까운 게 196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 또 63년, 67년 두 번 네.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호남 몰표로 대통령이 되십니다. 네. 호남 몰표로. 호남 몰표로. 그때는 이제 여촌 지역 감정이 없었죠 그때. 아니 왜 없었겠? 요즘하고 상대가 안 더 되던 있었다. 아니 상대가 안 될 때도 희박했다는 얘기. 거의 없었지. 그때는 오히려 이제 여촌 야도라 그래갖고 예. 지방에서는 좀 보면은 그래도 여당 쪽 여당 쪽과 지방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을 살렸다. 농민의 아들이고 하니까 그 대통령 좀 밀어줘야 된다 그랬고 좀 도시에서는 좀 뭐랄까 싸늘한 표정으로 이 독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표를 안 줬어요. 그래서 그때 63년, 67년 두 번 선거에서는 호남 몰표로 박정희 대통령이 저 사진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 되셨는데 이경수 여사. 구미군요. 예. 그 보면은 그런 부분인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보면은 서로 그런 지역 감정. 네, 두 분이 닮으셨네요. 오늘 이렇게 사진 보니까. 원래 부분 닮아요. 부분은 닮습니까? 예, 저 구미 생각은요. 네. 자, 새정치추진위원회 8명 영입한 거 평가 좀 해주십시오. 몰라 보니까 이제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네? 여기 나왔죠. 보니까 그 도가니 영화 만든 분이. 네, 영화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배우도 있고 영화진흥 무슨 협회 회장도 있는 것 같고. 여성이 두 분이고 30대가 두 분이라고 그러는데. 네. 글쎄 이제 보면은 물론 뭐랄까 새로움을 갖다 추구하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네, 여성도 두 분이고. 예, 여성 두 분 30대가 두 분이에요. 근데 좀 너무 무명이랄까? 네. 너무 무명이랄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파괴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로스쿨 대학생이냐 한 명이 들어가 있네요. 안희철 씨. 어떤 특징으로 있는지 좀 설명도 다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 거기 대해서 크게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만큼 분명히 설명을 했을 텐데 기자들이 기사를 네. 의사도 수만 명이 의사니까 그 중에서 이 사람이 특별한 의사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의사가 의협에서 네. 파업한다. 의협에서 그것 때문에 알았는데 의사가 지금 9만 5천 명이랍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거죠. 9만 5천 명. 네. 요즘에 그 중에 3분의 1이 그거 아세요? 요즘에 의사 200만 원 월급 준다 그래도 의사 지망생이 굉장히 많대요. 그 변호사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사가. 의사가 근데 마침 보니까 의협에서 진짜요? 아니 들어보세요. 일반 병원에서 200만 원 준다. 의협에서 2011년에 의협 내부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전국에 있는 177개의 의원을 갖다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걸 의협에서 발표한 겁니다. 네. 모든 건 그 177군데 병원, 동네 병원들에서 이제 수지 타산해서 이제 내보니까 순수익, 순이익, 그러니까 네. 매출액이 아니라 네. 순이익이 1억 3,900만 원입니다. 의사가. 네. 하여튼 지금 이번에 그 파업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멘트 해주시죠. 파업이 아니죠. 사실은 파업 예정. 파업이라는 3월 3일 날 네. 이제 집단 진료 거부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또 내부가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의사들도 생각이 서로 다르고 병원 옆엔 찬성하고 뭐 여러 가지 병원 달라요. 옆에서는 찬성하고 찬성하죠. 있죠. 또 의사도 보면 흔히 개업이라 그러죠. 동네에 네. 있는 게 한 3분의 1 정도. 9만 5천 명 중에 3분의 1이 동네 이제 개원이 네. 개업인데 그분들하고 또 보면 종합병원에 있는 분들하고 입장이 다르고 또 개업이 중에서도 네. 또 잘 나가는 개업이랑 또 그렇지 못한 개업이랑 달라요.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입장이 다릅니다. 또 성형의 이 과마다 달라요. 또. 네. 과마다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복잡한데 사실은 보면은 이번 기회에 그 이제 의협의 문제 상권이 세 가지 아니에요. 좀 원격 진료 안 된다. 그다음에 의료법인의 이른바 자회사 영리화 안 된다. 또 하나는 현재 왜곡된 보험 시스템, 건강보험 시스템 바꿔라. 수가 올려라. 이게 수가 올려라는 건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복지부 장관, 복지부 차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거 갖고 만약에 집단 의료 거부하기는 쉽지 않 공감을 얻기가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보면 일정 수가는 우리가 수가는 네, 국민들이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니까 네, 수가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흔히 해서 원가의 70%랍니다. 지금 수가가. 그 엑스레이 찍으면 2,000원 받는데요. 아니, 엑스레이 찍으면 2,000원.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수가가 싸다 보니까 그냥 우리 증명사진 찍는데 8,000원 받잖아요. 6,000원, 8,000원. 그냥 증명사진 찍는데 8,000원 받잖아요. 속 엑스레이 찍는데 2,000원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내는 게 2,000원이라는 뜻이죠. 그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들이 받는 돈이 2,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중요한 거는 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은 거는 그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보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정한 의료 수가가 지금 물가 얼마나 올랐는데 매년에 2%가 2% 미만으로 억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 너무 싸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만 해도 웬만하면 그 좀 안 가도 될 거 툭하면 병원을 가서 자주 가는 것도 사실 병폐거든요. 네. 그건 건강보험 재정에도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주기 그리고 때문에 감기 같은 경우는 이거 위험한 얘기인데 하지 마세요. 감기 같은 얘기는 병원에 안 가도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감기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근원입니까? 그런데 물론 젊은 사람들이 툭하면 병원을 가는 것은 그러니까 좀 자제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은 감기가 폐렴으로 가고 네. 저는 안 갑니다. 감기.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 안 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한 번이라는 건 빼야 되겠다. 한두 번은 간 것 같긴 한데 거의 안 갔다. 거의. 웬만하면 좀 버티시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